안녕하세요. 타란툴라 코리아의 멍이멍입니다. 이번 방송할 이제 내용은 배회성의 재정립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우리들이 배회성이라고 알고 있는 개체들은 배회성이 아니다. 배회성 종들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육 환경에서는 배회로 성장을 하지만, 그리고 야생 환경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우리들이 또 사육 시에 배회성이라고 해서 너무 배회로만 방치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일단 배회성은 사실 배회성이 아니다. 야생에서 모든 거미들은 복부가 취약하기 때문에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고유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굴을 파거나 아니면 이제 돌틈 사이에서 이제 집을 선택을 해서 잘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다만 배회성들은 생각보다 영역이 좀 넓다. 그래서 야간에 해가 지는 이제 피딩 타임이 되면 먹이류들, 먹이 곤충들이 바쁘게 이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거미들, 배회성들은 밖으로 아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m 거리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1m 거리까지는 아마 자기의 영역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큰 물체가 들어오면 후다닥 집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작은 먹이들은 어느 정도 쫓아가서 사냥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성향이 버러워서만큼 엉덩이를 아예 숨기고 지나가는 먹이만, 어둠의 사냥꾼이 아니니까 야생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육 환경에서도 잘 먹힌다. 그래서 애들이 사육 환경에서도 배회성이 큰 트러블 없이 배회로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회성 종들의 종류란 뭐가 있냐면, 이제 배회성이란 얘기를 할 때 이제 구대륙, 신대륙 이렇게 있다. 구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올드월드라고 해서 이제 거미줄을 좀 많이 치는 그 아시아 계열들의 이제 뭐 버미즈 브라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뉴월드 종은 이제 남미 쪽. 남미의 대부분 종들은 사육 환경에서는 배회성이라고 지금 이제 칭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아시아 올드월드 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버미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미줄을 좀 많이 치고 좀 초대형 이제 배회성들이라고 좀 평가받는 게 있는데, 어쨌든 구대륙 개체들은 이제 종류가 배회성으로 다양하진 않다. 그래서 유종들이 이제 9알 이상이 배회성으로 평가받는데, 일단 울마부터 해서, 그러니까 판포 대표적인 울마, 그리고 뭐 마스카라부터, 그리고 골리앗들, 그리고 그새들이 전부 다 이제 사육 환경에서는 배회성이라고 칭하는데, 전부 다 야생에서는 다 집이 있다. 골리앗 같은 경우는 사육 환경에서는 완벽한 배회로 적응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잘 크지만, 야생에서는 완벽한 진짜 굴을 굉장히 깊게 파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치킨 스파이더 같은 경우들도 야생에서 극 버러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사육 환경에서 우리들이 배회성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정자세 탈피하는 경우들이 있어. 초대형 종들은 이제 정자세를 할 때 가장 위험해. 왜냐면 정자세가 이제 등갑이 열리고 몸이 이렇게 위로 솟는데, 가끔 넘어지거나 이래버리면 탈피를 다 맞춰도 이제 눌린 다리들은 다리가 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휘는 다리 같은 경우는 다음 탈피를 해도 복부가 조금 계속 이렇게 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탈피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탈피를 하다가 몸이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제 굴이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야생에서는 이제 굴 입구를 이제 탈피를 할 때 뭐 벌레나 기타 자기 천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고, 아마 가장 편한 공간, 그리고 자기가 잘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아. 근데 굴이라는 거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탈피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다리로 이제 굴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누울 수가 있다. 이런 지대 역할이, 지지대를 할 수 있는, 자기가 누울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이 좀 이제 잡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육 환경에서는 하긴 그런 게 없지. 그러다 보니까 찾다가 정 안 되면 그냥 급하게 정자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육 환경에서도 만약에 은신처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개체들이 탈피할 때 정자세보다는 정확하게, 정자세보다는 그냥 일반 탈피를 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은신처로 이 개체의 그 컨디션을 또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배회성이라 그래서 은신처 제공이 없을 때는 이 친구가 먹이를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 근데
그 야생에서도 말한 대로 굴 입구에 자기 집 앞에 그 사냥 대기존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만약에 밤에 불을 껐을 때 그 굴 밖에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아마 먹이를 기다리는 거 이런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은신처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얘가 배가 고픈 건지 안 고픈 건지 약간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은신처 제공을 했을 때 배회성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굴 밖에 집 앞에 완전하게 나와 있으면 먹이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식의 가장 중요성은 은신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신처 같은 경우가 필요해. 왜냐하면 산란을 할 때 잡벌레들이나 그리고 이제 기타 천적이 들어오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입구를 촘촘하게 메꾸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 지역물들을 이용을 해서 잘 잡고 큰 임신한 엉덩이 복부를 가지고 이렇게 거미줄을 쳐서 이제 알을 산란을 받기 때문에 배회성으로 그냥 키웠을 때 은신처는 없을 때 산란율보다 확실하게 은신처 있을 때가 더 성공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배회성들은 무조건 산란을 할 때는 은신처, 집이 꼭 필수인데 이런 거 보면 사실 사육 환경에서도 은신처는 꼭 제공해 주는 게 좋고 역시 배회성은 야생에서도 다 벌어오고 다 은신처가 꼭 필요하다. 배회성 같은 경우들은 근데 이제 초심자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타란툴라 같긴 해. 왜냐면은 이제 적응도도 워낙에 빠르고 그리고 사육 환경에서는 이제 막 숨거나 막 그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먹이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 배회성들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슈퍼미럼이나 뭐 미럼 이런 미럼류 같은 것들도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다른 나무위성보다 뭐 버러서보다 성격 자체가 배회성들이 대부분 무던하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털터는 단점이 있지만 거미에 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그리고 많이 관찰하고 그리고 먹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게 그러니까 좋기 때문에 꼭 초심자들은 배회성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배회성들은 대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남미 종들이 다 거의 9할 이상 포진했기 때문에 털이라는 최악의 단점이 있다. 근데 만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는 분들은 배회성을 그래도 고집을 하고 싶어. 근데 뭐 크세나 뭐 판포나 그리고 뭐 골리앗을 꼭 키우고 싶은데 털에 대한 그게 좀 무서움이 있으면 은신처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은신처가 있으면 아무래도 개체가 뭔가 뚜껑이 열렸을 때 뭔가 위협을 느꼈을 때 빠르게 은신처로 들어가는 성향이 보이거든. 그때 이제 아무래도 털을 거의 안 털거나 그리고 아예 은신처로 몸을 숨겨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털에 대한 거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집이 있다는 거에 자체가 또 성격이 본인들도 알아. 또 집이 있는 개체들을 키워보면 성격이 조금 예민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 그렇기 때문에 배회성이 알레르기가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일단 배회성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집을 좀 만들어서 꼭 한번 그렇게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